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희가 영업 고민 상담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영업 관련 질문들을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 공유하면 좋을 만한 질문을 제가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지금 질문 몇 가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에요. 고객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숨어있는 요구를 도출할 수 있는 질문법이나 스킬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밥 컨클린이라는 사람은 뭘 찾아냈냐면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영업이 잘할수록 우리 솔루션을 설명하는 시간이 짧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대화를 50분 나누면 영업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 상품 설명하는데 10여 분 시간 쓰고 40분 정도는 고객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근데 평균은 30분 정도 자기가 설명하고 고객의 이야기는 1, 20분 정도 듣는다고 해요. 누가 이기겠냐? 고객의 정보를 40분 듣는 사람과 1, 20분 듣는 사람, 당연히 40분 듣는 사람이 이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고객이 말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질문을 잘 해야 되거든. 그래서 저는 영업 책 중에 제가 이렇게 추천하는 책이 몇 권 있습니다. 뭐 당연히 최강 영업 대표라는 책이 있지만 그건 제 책이니까 그거 빼고 스핀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는 이 책이 아주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1975년에 나왔는데 몇 년 됐어요? 한 45년 된 책인데 지금 봐도 와, 이렇게 선진적인 기법들을 그 당시에 정리했다는 게 이 말의 의미는 우리 사회가 영업 관련해서 전문성이 그렇게 아직은 발전이 안 돼 있다 이 말이기도 한데, 왜 이름이 스핀이냐면 우리의 질문을 내용으로 분석해 보면 네 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시츄에이셔널 퀘스천, 여기서 S입니다. 이게 상황 질문이라는 거예요. 고객의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그 다음에 P는 프라블럼 퀘스천, 고객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I는요, 임플리케이션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향 질문이라고 해요. 근데 뭐의 영향이냐면 고객의 문제의 영향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N은 니즈 페이오프 질문인데 이건 뭐냐면 효용 질문이라는 건데, 효용은 I와 반대로 우리 솔루션의 영향력이에요. I는 문제의 영향력이고 N은 우리 솔루션의 영향력. 제가 하나씩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상황 질문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고객을 만났는데 고객의 회사의 매출이나 직원 수나 뭐 상품 아이템을 물어보면 고객은 어떨까요? 고객은 싫어해요. 불신하기 시작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황 질문은 이 책의 리서치에 의하면 많이 남발할수록 세일즈 성공률이 떨어져요. 그리고 초짜일수록 상황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신입사원하고 동행 방문하면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고객한테 물어봐. 여기 LG전자 뭐 만드세요? 직원이 몇 명이세요? 막 이런 거 물어보면 등골에 땀이 쫙 흐르는 거지. 그래서 상황 질문은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빙산 밑단의 상황들을 물어볼 수는 있죠.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절제해야 되고, 기준은 노출된 공개 정보는 묻지 마라, 이게 기준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지금 인터넷 시대에 고객에 대해 노출된 정보가 많거든요. 그거 말고는 상황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절제해서 조심해서 해야 된다. 두 번째, 프라블럼은 고객의 문제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위대한 광고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 대답하실 수 있을걸요? 두통엔? 뭐지? 개보린. 두통엔 뭐 어떤 사람 또 펜자 이러는데 제 기억에 개보린 같아. 위대한 광고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개보린을 살 때 약효나 가격을 비교해서 펜자라고 비교해보고 사지 않아요. 그래서 프라블럼 퀘스천은요, 소형 구매에 굉장히 유용해요. 두통에 우리 약국에서 심지어는 가서 뭐라고 하냐면 두통약 주세요도 아니에요.
개보린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소형 구매, 그러니까 구매 단위가 적을수록 이 프로블럼 퀘스천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B2B 영업, 세일즈의 규모가 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을 반드시 익혀야 되는데, 이 질문은 임플리케이션은요, 고객의 문제의 영향력이에요. 자, 예를 들면 고객이 불량률이 높은 게 문제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임플리케이션 퀘스천이에요. 불량률이 2% 높을 때 예상되는 매출의 감소는 얼마입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불량률이 2% 높은데 저희 솔루션을 20억에 구매하면 불량률이 2% 낮아집니다. 잘 모르겠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2% 높으면 예상되는 매출이 얼마입니까? 예상되는 매출이 2천억입니다. 2천억? 그러면 빨리 이 솔루션을 20억에 구매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당수 고객이 이 임플리케이션 퀘스천에 답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아는데 이 문제의 영향력, 그죠? 내가 배가 아프다, 이건 문제죠. 근데 이게 내가 치사율이 80%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이걸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영양 질문. 네 번째가 N이 뭐냐면 니즈 페이오프 질문이에요. 이건 반대입니다. 제가 반대로 해볼게요. 저희 솔루션을 구매해서 불량률이 2% 낮아졌을 때 예상되는 매출의 증가는 얼마입니까? 정확히 반대죠. 2천억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고객은 당연히 구매의 필요성이 더 정확히 정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니즈 페이오프라는 말이 재밌잖아요. 저희가 이걸 효용 질문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머리가 아프다. 얘 페이오프는 머리가 안 아프다예요. 불량률이 높다. 얘 페이오프는 뭐예요? 불량률이 낮다예요. 이게 효용이죠. 고객에게 문제가 해결된 상태, 이것을 우리가 효용이라고 혹은 베너핏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네 가지 질문을 언제 사용을 어떻게 하냐 이걸 이해하려면 고객의 구매 단계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고객은 네 가지 구매 단계로 정의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니즈 정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객은 이렇게 병원 찾아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선생님 저 췌장의 염증이 시작된 지 8시간 됐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고객 없어요. 고객들은 이렇게 찾아와요. 배가 아파요. 요 배가 아파요는 니즈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페인 포인트라고 부르거든. 배가 아픈데 문진을 해보고 CT 촬영을 해보니까 이건 췌장의 염증이네요. 이게 니즈 정의예요. 니즈 디파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세일즈의 결정적인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단계, 가장 세일즈에서 중요한 단계. 두 번째는 구매 대안을 검토합니다. 자,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펜자를 먹을 수도 있고 개보린을 먹을 수도 있고 산책을 할 수도 있어요. 음식물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것들이 대안입니다. 이 대안을 검토할 때 전문가들은 대안을 검토하는 올바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영업의 두 번째 결정적인 기회죠. 대안 검토, 그 다음에 구매 결정, 그 다음에 구매 행위, 계약, 이렇게 네 단계로 이해하는데 각 단계마다 고객의 니즈는 진화되죠. 거기에 우리가 적절한 질문이 달라요. 자, 봐요. 첫 번째 니즈 정의를 할 때는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SP 질문을 하셔야 돼요. 상황과 고객의 문제를 정의하는 질문을 자꾸 던지셔서 고객이 자신의 니즈를 정의할 수 있도록 혹은 이 영업 전문가와 같이 니즈를 정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두 번째는 구매 대안 검토, 세 번째는 구매 결정이잖아요. 이때는 I 질문과 N 질문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냐? 이때는 구매 기준과 구매 결정을 해야 되니까 뭘 알아야 돼요? 문제의 영향력과 우리 솔루션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구매의 행위,
계약 행위를 할 때 계속 해야 되는 게 뭐냐면 N 질문. 우리 솔루션의 효용이 무엇인지를 고객이 계속 확인해야 돼요. 왜 마지막 단계 N 질문을 해야 되냐면 굉장히 많은 세일즈맨들이요. 구매가 결정이 되면 떠나버리거든요. 새로운 고객을 찾아서. 저도 그런 실수 많이 했는데, 근데 고객들은 잠재적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해요. 여러분, 자동차 새 차 구매한 적 있죠? 구매하기 전까지 내가 어느 날 벤츠를 사기로 했어. 사람들은 굉장히 들떠. 한 달 전부터 이제 나도 벤츠를 사는구나. 이 차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근데 딱 계약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계산이 시작돼. 생각보다 연비가 4.5야. 보험료도 엄청 세. 차가가 높으니까 와, 이거 내가 구매 잘한 건가? 염려하기 시작해요. 저는요, 컨설팅을 세일즈 하면서도요, 요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실수해서 계약이 해지된 경험도 있어요. 고객들은 항상 잠재적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도 N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네 가지 상황에 맞게 이 질문을 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저는 그 스핀이라는 책, 한글로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예, 강추입니다. 강추. 네. 네. 구매 단계별 스핀셀링 질문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내가 예시까지 들어주셔서 조금 더 이해가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구매 단계별 질문 방법 외에도 혹시 담당자 전문성에 따른 질문 방법도 있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B2B 이해할 때 B2C가 뭐가 다르냐면 고객은 집단적 의사결정을 하거든. 그래서 이걸 막연히 집단으로 해석해 버리면 고객의 니즈가 정의가 안 돼요. 근데 그 집단에는 세 가지 그룹이 있어요. 항상 첫 번째는 우리가 행정가들이 있어요. 이코노믹 바이어라고요. 사기업에서는 구매 조직이나 총무팀 이런 데 회사 규모에 따라서 여기는 행정가들이에요. 이코노믹 바이어.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가격이나 이런, 그 다음에 가격, 일정 관리, 위험 관리, 이런 이슈들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행정가라고 하죠. 두 번째 그룹은 테크니컬 바이어라고 해요. 테크니컬 바이어는 기술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고객 조직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법률 자문을 받을 로펌을 선정을 한다. 우리 조직의 테크니컬 바이어는 누구죠? 법률 전문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법무팀 직원들이나 기업 내부에 변호사들이 있거든. 이 사람들이 테크니컬 바이어예요. 그러니까 테크니컬 바이어 이러니까 기술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기술자인 경우도 있지만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문가 이렇게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자, 기술자들은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기술의 타당성, 이 기술이 얼마나 검증된 기술인가. 두 번째로는 신기술의 적용성. 예를 들면 요즘 AI나 딥러닝이나 이런 솔루션들이, 블록체인이나 이런 솔루션들이 지금 기업에 마구마구 도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전혀 다른 관점이죠. 또 하나, 세 번째 그룹은 유저, 사용자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진짜 정말 중요한 건 사용하기 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ERP나 CRM 이런 솔루션을 팔아보면요, 이게 아무리 회사한테 중요하고 좋아도요, 직원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면 사용을 안 해버린다고. 그러면 거기서 승부가 나버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그들의 전문성의 관점에서 이 질문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어쩜 그렇게 좋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네, 행정가, 기술 전문가, 그리고 사용자의 맞아요. 전문성에 따른 질문 방법을 잘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얘기를 하다 보면 고객이 스스로 본인의 니즈를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는 혹시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예시를 좀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게 더 일반적이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객들은 배가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췌장의 염증입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고객은 없거든. 네. 예, 그래서 마치 이거예요.
저희 회사를 찾아올 때 저희 고객들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발음을 교정하고 말하는 훈련을 막 시켜요. 그렇다고 짓는 PT를 이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사실은 PT에서 진 게 아니라 그 저변의 전략에서 졌다든지 솔루션에서 졌다든지 아니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잘못됐다든지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컨텐츠가 잘못된 경우인데 고객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PT에서 진 것 같아. 뭐 이런 거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정확히 원인을 찾아야 대안을 만들고, 예를 들면 배가 아파요 잘못하면 배에다가 빨간 약을 발라버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경험적으로 해보면 이건 이제 그 영업 비밀이긴 하지만 저희가 전략 개발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질문은 고객의 빙산 밑단을 찾아내는 건데요. 첫 번째는 해외를 질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한국의 경기관총은 6kg 무게인데 해외는 몇 킬로짜리까지 있나요? 유럽에는 3.5kg짜리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이걸 알고 모르고는 굉장히 중요하죠. 또 하나는 미래를 질문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IT 솔루션 중에 상당수는 2021년 현재 필요한 솔루션하고 우리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2030년까지 사용하는데 2030년에 필요한 기술은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을 할 때 대부분은 현재 타임프레임에 갇혀서 제안을 하거든요. 근데 2030년을 예상하고 우리가 제안을 하면 굉장히 차별화된 제안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현장을 질문하는 거예요. 현장에 뭐가 문제가 있냐. 이건 고객 조직의 니즈하고 다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슈플리 같은데 규모 큰 사업 하다 보니까 군사업 많이 하잖아요. 군사업의 고객은 방위사업청이나 국방과학연구소나 이런 데지만 현장은 그 20살짜리 군인들이거든. 이 군인들한테 인터뷰 해보면요 전혀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뭐 첨단 장갑차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 하냐면 뭐 들어가면 너무 더워요, 추워요, 뭐 계단이 너무 높아요, 막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현장에 그 목소리가 반영된 제안은 이기는 제안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화된 제안을 하기 위해서, 차별화된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봐야 될 질문은 정리해보면 해외, 미래, 현장,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새로운 니즈들을 찾아낼 수 있죠. 네, 고객이 스스로 니즈를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해외 사례 관련 질문, 미래에 대한 질문, 그리고 현장 사용자 관점에서의 질문을 한다면 같이 고객과 함께 니즈를 찾아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첫 번째 고민 정말 명쾌하게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민 해결!